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계속된 자회사 중복 상장을 시도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업의 버팀목이 된 핵심 사업을 떼고 상장하면 기업 가치와 주가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토스증권 내 핵심 인재들이 전임 CEO를 따라 넥스트증권으로 떠나면서 김규빈 토스증권 CEO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딴 인력 탈출로 일부 조직은 공중분해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롯데카드가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실적이 반토막 난 데 이어 대주주 MBK 파트너스 리스크까지 겹치며 매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차의 관세 25%를 현실화한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내 차량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일단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끊이지 않는 자회사 중복 상장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흔들리는 본업에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준 핵심 사업들을 떼어내 상장에 나서겠다는 건데 기업 가치와 주가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원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불황에 늪에 빠진 SK이노베이션. 알짜 자회사들을 줄줄이 상장시켜 돌파구를 찾는다는 보관인데 중복 상장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앞선 2021년 SKIT에 이어 SK엠무브와 SK온까지 IPO 고비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관건은 중복 상장으로 인한 주주들의 희생 강요입니다. 중복 상장은 선진국에서는 금기시하는 관행인데 알짜 사업을 떼내 상장에 나서고 하루아침에 빈껍데기만 남은 모회사의 경쟁력과 주가는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지분율 손해 없이 손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결국 주주가치 훼손과 이익 침해는 소액 주주들의 몫입니다. SK엠무브는 알짜 윤활유 회사로 14년째 흑자를 이어오며 SK이노베이션의 실적 방어 버팀목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와 ESS 발열 문제 해결사로 급부상한 액침냉각 기술 개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SK엠무브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붕괴되며 밸류에이션 하락에 따른 눈높이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주주 권익 침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소액 주주들의 선택권 실종 속 어떤 주주 보상책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무디스가 SK이노베이션의 신용등급을 손실 위험이 높아 투자해서는 안 되는 회사라고 평가하며 해외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고 재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속 적자 늪에 빠진 SK온을 살리기 위한 자금 조달 움직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핵심 인재들이 전임 최고 경영자를 따라 넥스트증권으로 떠나면서 김규빈 토스증권 CEO 리더십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연일 주요 부서 임원들이 떠나고 있는데요. 잇따르는 인력 탈출로 일부 조직은 공중분해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향후 리더십은 어디로 향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넥스트증권은 오늘 토스증권 출신 백현지 상무를 영입했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으로 스카우트한 백 상무는 토스증권에서 기업 홍보팀 리더를 맡은 바 있습니다.
지난달 영입한 박지은 상무도 토스증권 재무본부장이었으며 올해 초 선임한 최홍민 CEO도 토스증권 출신입니다. 이외에 토스증권 내 실무진급 이직과 이탈도 많습니다. 일부 조직은 절반 이상 퇴사한 탓에 공중분해되고 있다고 금투업계에선 평가할 정도입니다. 토스증권의 현재 위기는 창사 최초로 흑자 전환을 이끈 김승현 전 대표를 넥스트증권으로 떠나보낸 데서 시작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김승현 대표 체제 아래서 토스증권은 가파르게 성장했고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연간 목표치를 넘어서는 등 호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김승현 대표가 넥스트증권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현재 토스증권은 1989년생인 김규빈 대표가 이끌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젊은 CEO로 등기 임원들 역시 1970년대 후반생, 1980년대 초반생으로 선임하며 젊은 리더십을 전면에 배치했는데 잇따르는 핵심 인력 유출로 회사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탓에 리더십의 의문부호가 달리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토스증권은 지난달 급락한 해외 주식에 대해 최저가 알림을 최고가로 잘못 발송하고 해외 채권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내는 등 거듭되는 서비스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 한편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리테일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넥스트증권은 최근 기자 출신 대외협력실 전무, 틱톡 출신 마케터, 티맥스 출신 개발자 등을 영입하는 등 본격적인 핵심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현입니다. 지난해 실적이 반토막 난 롯데카드가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매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매각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제대로 된 몸값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2년 만에 인수합병 시장에 등판하며 재매각에 시동을 건 롯데카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지난해 12월 롯데카드 매각 주관사로 UBS를 선정하고 두 번째 매각 시도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MBK 파트너스 품에 안긴 롯데카드는 공격적인 영업으로 대출 자산 등을 크게 늘리며 외형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롯데카드의 자산은 25조 원에 달하는데 인수 당시와 비교하면 82% 넘게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내림세를 보이고 건전성은 악화하는 등 기초 체력은 부침을 겪는 모양새입니다. 롯데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3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6% 급감했습니다. 2023년 자회사인 로카모빌리티 매각으로 인한 일회성 처분이익 효과를 제외해도 18.9% 감소한 수치입니다. 고금리 영향 등으로 연체율도 상승하며 건전성 압박도 높아진 상황. 코로나를 거치며 1% 초반대를 보이던 연체율이 2023년 1.8%로 튀어오르더니 지난해도 1%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대주주 리스크까지 불거지며 롯데카드 매물 가치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싸고 금융당국의 정조준을 받고 있는 MBK 파트너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롯데카드가 MBK 파트너스의 계열사인 홈플러스에 기업카드 한도 등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적용한 것인지 확인하는 현장조사까지 이뤄졌습니다. 롯데카드가 최근에 공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롯데카드가 대주주와 그 계열사 등에 제공한 신용공여가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본의 2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만약 홈플러스 등 계열사가 무너지게 되면 롯데카드가 떠안아야 할 부실 채권인 겁니다. 업계에서는 롯데카드 부실화와 대주주 리스크로 인해 매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고 보고 당분간 매각은 어려울 거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차량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차는 25%의 품목관세가 붙게 돼 가격 상승에 따른 판매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일단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waiting for a long time. April 2nd, 2025 will forever be remembered as the day that we began to
make America wealthy again. We will impose a 25% tariff on all foreign-made automobiles.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앞서 25%라는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가 면제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도 나옵니다. 현대차는 25%의 품목 관세가 현실화됐지만 당장 차량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호세무뉴스 현대차 사장은 오늘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 최고 경영자가 현지 딜러들에게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무뉴스 사장이 이를 일축한 겁니다. 송우성 기아 사장도 이날 미국에서의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없고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빠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관세 발효로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 한국 GM 등 미국 수출량이 많은 국내 완성차 업체의 타격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생산 대수는 143만 대로 전체 생산의 35%, 전체 수출의 51%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수출액도 347억 4,4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25% 관세 적용 시 한국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63억 5,778억 달러, 우리 돈 9조 2천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수출량이 전체 생산의 84%에 달하는 한국 GM은 존폐 위기에 물렸습니다. 과거 군산 공장처럼 구조조정이나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최대 석 달치가량의 현지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간 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1세대 화장품 로드숍 중 하나인 이니스프리가 실적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브랜딩으로 돌파구 찾기에 나선 지 2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K뷰티 열풍 속 국내 화장품 시장을 이끌던 1세대 로드숍 브랜드들이 부활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아모레 퍼시픽 그룹의 자회사 이니스프리는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에 리브랜딩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니스프리의 매출은 2,246억 원, 영업이익은 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7.97%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1년 새 84.15% 떨어졌습니다. 이니스프리의 실적 악화는 2020년부터 본격화됐는데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화장품 소비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한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2020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9% 급감한 7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억 원으로 적자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니스프리는 계속된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2023년 기존의 제주 이미지를 탈피하고 가상의 섬인 뉴아일로 새로운 아이덴티티 구축에 나서는 등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주의 콘셉트와 제주산 원료를 강조했던 브랜드 정체성을 스스로 희석시키면서 차별성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아모레 퍼시픽 브랜드 중 라네즈와 코스알엑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하면서 그룹 내 이니스프리의 입지가 더욱 축소되는 상황. 업계에서는 모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니스프리를 두고 밑빠진 독의 물붓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때 단일 브랜드 최초로 국내외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며 K뷰티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았던 이니스프리. 최근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실적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올해 1분기 4대 금융지주들의 실적은 예대 마진차 확대에 따라 호실적이 전망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환율 급등으로 인해 기업 대출 조이기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한 조치이지만 기업들의 돈맥 경화도 우려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5,500억 이상 증가한 4조 7,800억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는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을 4조 7,8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높은 순이익 전망치인데 예대금리차 확대가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업대출 시장은 돈맥 경화가 우려되는 조짐이 감지됩니다. 3월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25조 2,094억 원으로 전달 대비 2조 4,936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업대출 규모는 지난 1월 5조 원대, 2월 1조 원대 증가세를 이어갔다가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통상 은행권에서는 연초 신규 대출을 늘리고 연말 대출을 조이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은 이례적입니다. 5대 은행 기준 지난달 대기업 대출은 1조 6,254억 원 감소했고 중소기업 대출은 4,658억 원 줄었습니다. 대기업은 대출보다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했고 중소기업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 대출 전반적으로 보면 은행 자체적인 보통주 자본 비율 CET1 관리를 위한 대출 축소 영향이 큽니다. 위험 가중 자산이 증가할수록 건전성 지표 CET1이 줄어들게 되는데 통상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며 CET1이 0.01에서 0.03%포인트 하락하고 기업 대출이 늘어나도 CET1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금융지주의 CET1 평균은 12.87%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탄핵 사태 장기와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의 영향으로 CET1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제기됨에 따라 기업대출 조이기로 CET1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시스템 통합 업체들이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이른바 갑질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사업 예산을 중도 삭감하거나 제대로 된 추가 과업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외부 먹거리가 귀한 SI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국내 SI 업체들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중도 삭감되거나 무리한 추가 과업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발주처의 갑질을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라 중도의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실제로 LG CNS가 주사업자로 참여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SK CNC가 참여한 국민연금진흥형 연금복지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당초보다 예산이 30% 이상 삭감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줄어도 과업 범위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에 비해 적은 돈을 받고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받는 돈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보다 인력을 덜 투입하거나 경력이 부족한 인력을 투입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업 진행 중 발생한 추가 과업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과업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지만 미결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거의 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프로젝트 진행 중 과업이 늘어나거나 신규 개발 수준으로 범위가 확대돼도 이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SI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7월 LG CNS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지난해 말에는 SK CNC가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내부거래 비중 줄이기가 시급한 SI 기업들에게 공공사업은 중요한 외부 일감. 이 같은 공공기관들의 행태가 반복되면서 SI 업계의 새먹거리 찾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지난달 강남권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마다 토어제를 재지정하면서 풍선 효과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여의도와 목동, 성수동의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지난 3월 강남구와 용산 토어제 확대 재지정으로 풍선 휴가가 예상되던 마포구 일부 지역과 종로구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시의 연이은 토어제 재지정에 풍선 휴가가 확산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강남 토어제 구역 재지정 이후 반사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 마포에선 마포 프레스티자이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 29일 신고가인 2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남권 토어제 재지정 전엔 23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풍선 효과와 더불어 내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기가 왔을 때의 대비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을 영원히 묶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나 아니면 국회의 통과가 필요한 규제 완화책들은 서둘러 진행이 같이 병행되는 시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잠삼대청의 토어제가 한 달간 해제됐을 당시 시장이 요동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코스피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2,500선이 붕괴됐습니다. 장 초반 2.7% 급락한 지수는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2,48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2,5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7% 급락한 2,430대에서 출발했는데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해 전일 대비 0.76% 내린 2,486.7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3,751억 원 팔았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4,577억 원과 7,98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5천억 원 이상 팔았습니다. 이날 시장에선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수출주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2% 내린 683.4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증시가 급락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0.4원 오른 1,467억 원에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상호관세 발표 내용은 시장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 리스크에 노출될 여지가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윤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내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비해 서비스 장애를 막기 위한 비상운영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는 트래픽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서버 다운을 막을 수 있는 기술 조치 등을 단행했습니다. 또 포털 다음에 이슈 포커스 페이지를 신설해 탄핵 관련 기사와 특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도 주요 서비스에 대한 사전 테스트와 시스템 점검을 통해 접속 오류를 막기 위한 기술 안정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언 당시 네이버 카페와 뉴스 댓글창 등은 트래픽 폭주로 인한 접속 오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